7월부터 버스 기사들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경북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파장과 대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의 조리의 발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임기 내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9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해드린 대로 오는 7월부터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관련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 지역 실정을 한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대구 복합 환승터미널입니다. 평일 낮이긴 하지만 45인승 버스에는 어느 노선이든 절반을 채우지 못합니다. 승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죠. 경북 지역 터미널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영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시간표에는 보시는 것처럼 흰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승객이 줄면서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 횟수를 줄인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회사들은 노선을 더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경북 버스조합은 노선 30%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약 한 450에서 한 500명 정도 추가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전자 추가 고용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정부가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공영화로 가는데 우리 참 정부가 좀 저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이 좀 묘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적자 노선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금은 150억 원. 버스업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운전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국비 지원, 운전자 양성 과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해놓고 있으며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도 이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년 동안 동결한 버스요금 인상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앞서 보도처럼 한 달 뒤에는 버스 운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법을 그대로 지역 버스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한 한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현재 경북 지역 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상북도에는 시군을 오가는 시외 버스와 시 단위의 시내버스 그리고 군 단위의 농어촌 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3,300여 명의 운전기사가 하루 2,300대를 번갈아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금은 노사 간의 합의로 한 달 평균 22일에서 23일 일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들은 열흘 넘게 집이 아닌 다른 숙소에서 머뭅니다. 10년차 기사의 경우 평균 360만 원가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7월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네. 7월부터는 버스 기사들의 일이 하루 12시간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무일수도 한 달 20일로 평균 사흘가량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노선을 유지하려면 기사들을 더 채용하든지 노선을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재 성격을 가진 버스들을 마냥 줄일 수 없고 기사를 늘리자니 버스회사 경영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노사 그리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두고 운행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기사가 필요한 겁니까? 네, 버스 회사들이 구성한 경북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1,500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50%가량인데요. 이에 따른 부담액도 1년에 55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승객 수에 맞게 운행 횟수를 줄이면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주장하는 추가 인력 1,500명보다는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운행을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인력 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업계는 임금도 줄이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적은 월급에 더 깎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백 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뭐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없습니까? 네, 버스 운송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노선을 통폐합하고 운행 시간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경상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버스 기사 부족에 따라 노동 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최소 13,000여 명에서 많게는 24,000여 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일정 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인력을 충원 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경상북도는 업계,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선이 줄면 발생할 도민들의 불편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경상북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돼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7월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 직원은 54명,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보안 업무나 통합 정보 시스템 관리 같은 일이 업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산직을 제외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산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전산직 중도 상시 지속 업무이므로 정규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해 왔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고객센터 직원들이 여느 공공기관과 다르게 자기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모두 고도의 전문 인력은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기관에 따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달리 해석되는 셈입니다. 전환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대화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방향 정도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부가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기관마다 입맛에 따라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가능한 비정규직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취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합니다. 달성군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자기 업적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현역 단체장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처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선거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마친 뒤에 권 시장을 소환할 계획인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전에는 소환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 사건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대구 경북 지방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인 조례 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8개 구군별 조례 발의 현황입니다. 건수로는 동구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성구가 108건이었습니다. 의원 1명당 평균 대표 발의로는 남구가 10.1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중구와 동구 순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중도 사퇴한 의원을 합쳐서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달서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와 수성구, 서구, 중구, 그리고 동구에서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에서는 23개 시군의회 전체 조례 발의 건수가 584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2건을 발의했습니다. 포항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만 1인당 평균으로 내보니 봉화가 6건, 울진 3.8건, 예천 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내내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80명이었습니다. 영천은 83.3%에 해당하는 10명이 0건이었고 군위와 영양에서도 절반 이상이 0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10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대구 16명, 경북은 2명뿐이었습니다. 의원 1명이 가장 많이 발의한 조례는 3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례 하나 실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보통 제가 하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하나 하고 시민사회하고 계속해서 간담회 거치고 당시에 이런 자기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례 발의의 다음 뉴스 시간에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 방법인 의정 질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BC 뉴스 조자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배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에 이어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 반입까지 강행됐다며 공사 차량 출입 저지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6.13 지방선거 대구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신공항과 동촌 신도시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과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등 대구시 관련 공약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도심 재창조와 개발 제한구역 재조정, 공영 주차장 확대 등 서너 가지씩 제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사열, 홍덕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홍덕률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지난 16일 김사열 예비후보가 제안한 단일화는 진정성도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도 찾기 어려웠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또 강은희 예비후보는 애초에 교육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는 데다 특정 정당에 기대 불법 선거운동으로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강은희 예비후보는 홍덕률, 김사열 두 후보는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기 바란다며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무소속 최양식 후보가 관권 선거를 벌이고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준하경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최양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모 통장 협의회장, 관변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고 관면단체까지 동원한 관권 선거라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처남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설업자가 처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이미 영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여서 시장인 자신이 관련 청탁에 관여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